The better offense in this game. That's right. And that's what's happening so far. Touch toss to J.R. Smith. To LeBron James! That was insane! And Rose, who played only one preseason game, off the steal. Here's James splitting three. James dribbled somehow. Irving back to James! Oh, he throws it down! Along the James. Oh! LeBron! That was a tough catch. 팬들마다 매체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르브론 제임스는 마이클 조던과 함께 역대 1, 2위를 다투는 현역 최고의 농구 선수입니다. 뛰어난 실력과 더불어 혹독한 자기관리로 인한 꾸준함도 역대급입니다. 84년생으로 한국 나이로 곧 40세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르브론 제임스는 최근 소속팀 레이커스와 2년간 9,710만 달러 규모의 재계약을 체결합니다. 르브론은 자신의 축복받은 재능으로 축적한 부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이키를 비롯해서 코카콜라, 맥도날드, 기아자동차, 스테이트팜, 비치와 같은 유명 대기업들의 광고 모델로 활약했습니다. 나를 미치게 하는 여자, 스페이스잼 2와 같은 영화에선 연기를 했으며 각종 스포츠 다큐멘터리나 영화의 제작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축구단 리버풀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데 너무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프리미어리그와 리버풀의 위상이 최근 크게 상승함에 따라 막대한 가치 상승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아이프로미스라는 자선 프로그램을 통해 불우한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르브론은 농구로 쌓은 자신의 명성을 바탕으로 부와 사회적 영향력을 창출하는데 도같은 인물입니다. 재계 표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최고의 부호 워렌 버핏이 르브론은 자신의 사업을 매우 영리하게 다룬다. 내가 르브론 나이였을 때 그만큼 사업에 대해 현명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이 책은 농구선수 르브론 제임스가 아닌 억만장자 사업가 르브론 제임스의 면모를 분석한 책입니다. 그가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영리한 결정들을 했는지 그리고 실패와 어려움을 겪은 후 어떤 점들을 배웠는지에 대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자인 윈드 호스트는 르브론 제임스의 고향 친구 출신으로 르브론의 데뷔 때부터 르브론의 곁에서 동고동락하며 밀착 취재를 했던 사람입니다. 스포츠 스타들 중 불안 가정의 출신들이 꽤나 있습니다. NBA와 같은 거대한 리그의 선수로서 선택을 받으면 이들의 인생은 드라마틱하게 변합니다. 순식간에 백만장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슈퍼카와 명품옷, 큰 저택, 유흥 등 소비가 늘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선수 시절에는 엄청난 연봉을 수령했다가 은퇴 후 파산을 선고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도 어린 시절 매우 불우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부터 이미 역대급 재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NBA 무대를 밟기만 하면 수백억의 연봉을 수령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르브론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모든 결정에서 무엇이 나에게 가장 이득인가를 따지는 사업가적인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그런 르브론의 첫 출발은 나이키와의 계약입니다. 르브론이 본격 NBA 데뷔를 앞두었던 2003년 1월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이 자신들의 새로운 광고 모델로서 르브론을 두고 군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새 회사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각각의 방식으로 르브론의 지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이키, 아디다스에 비해 브랜드 파워가 약했던 리복은 회사의 운을 걸고 아직 데뷔도 하지 않은 선수에게 10년 동안 연간 1,000만 달러, 총액 1억 달러를 보장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웁니다. 나이키는 신인 선수에게 절대 이러한 거액을 맞춰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계속된 협상 끝에 르브론에게 10년 8,700만 달러 정도를 제안합니다. 확실히 리복의 조건이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르브론의 최종 선택은 고심 끝에 나이키와의 계약이었습니다. 1억 달러라는 총액을 생각하면 겨우 1,300만 달러 정도를 손해보더라도 더 유명한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결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300만 달러는 하나로 182억 정도로 누구도 포기하기 쉬운 금액이 아닙니다. 특히 아직 데뷔를 하지 않아 수중에 돈을 쥐어보지 못한 19세 어린 청년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조던이 모델로 활약한 나이키를 신고 뛰는 모습을 상상해온 르브론은 자신을 믿고 나이키와의 계약을 선택합니다. 아마 자신이 나이키를 착용한 채 조던의 발자취를 쫓아간다면 현재의 1,300만 달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장기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르브론과 나이키는 계속해서 거액의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르브론을 잡지 못한 리복은 이후 아디다스에 매각되었습니다. 물론 리복이 르브론을 영입했다면 회사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르브론과
나이키의 승승장구를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나은 계약이 있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르브론은 2018년에 나이키와의 계약은 사업상 내가 한 결정 중 제일 중요한 것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큰 그림을 위해선 당장의 거액도 포기할 줄 아는 수완을 불과 19세 소년이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르브론은 다방면에서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가로 활동 중이지만 그가 사업을 선택하는데 나름대로 철칙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성입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만 뛰어든다는 점입니다. 르브론은 평소 체력 관리를 위해 자전거 타기를 즐겼습니다. 르브론은 한때 럭셔리 자전거 제조업체였으나 경영난을 겪고 있던 캐넌데일이라는 자전거 업체에 호감을 느낀 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르브론의 유명세에 힘입어 전국적인 뉴스를 타게 되고 캐넌데일의 인지도는 올라갑니다. 르브론이 자전거를 타는 것을 좋아한다고 알려준 점은 이 투자를 단순히 투기가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투자로 보이게끔 했습니다. 1년 뒤 캐넌데일은 캐나다의 대기업에 매각되어 르브론은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르브론과 기아자동차의 파트너십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오랜 시간 동안 NBA의 주요 후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아자동차가 미국의 K900을 출시했을 때 때마침 르브론이 K900을 시승하게 됩니다. 르브론 정도의 선수가 되면 페라리, 람보르기니와 같은 슈퍼카를 타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시승 후 K900이 진심으로 마음에 든 르브론은 직접 기아에 연락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르브론의 진정성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비츠 바이들의 헤드폰일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래퍼인 닥터 드레가 출시했으나 당시에는 유행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이 거대한 헤드폰을 르브론은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어릴 적 우상이었던 닥터 드레가 출시했다는 점도 르브론의 마음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르브론은 사업적으로 영리한 행동을 하는데 당시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미국 국가대표 농구팀원들에게 헤드폰을 선물합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 도착할 때, 인터뷰할 때, 경기 훈련할 때 등의 패션이 전부 노출이 되고 화제가 되는 현대의 농구판입니다.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닥터드레의 헤드폰을 착용함으로써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되었고 결국 2014년 초에 비치는 현금 30억 달러라는 거액으로 애플에 매각됩니다. 르브론은 이 과정에서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내 관심 분야가 아닌 책은 정말 읽히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의 컨텐츠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관심 분야가 아니면 컨텐츠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이기 전에 사람인 만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르브론의 진정성은 자신이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는데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매우 영리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진심으로 관심이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르브론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수록 르브론과 일하고 싶은 기업이나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들의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단순히 이들로부터 현찰을 짜는 것을 넘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리버풀 FC의 지분 보유입니다. 스포츠 그룹 FSG는 2010년에 프리미어 리그의 리버풀 FC를 4억 8천만 달러에 인수합니다. 또한 FSG는 르브론 제임스와 마케팅 거래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FSG는 르브론의 마케팅 거래를 성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대신 르브론은 FSG가 인수한 리버풀의 지분 2%를 얻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스포츠 스타의 매우 독특한 형태의 계약이라고 평가받습니다. 4억 8천만 달러의 2%면 약 96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 가치를 축구의 불모지인 미국의 축구 선수가 영국의 축구 구단의 지분으로 받는다는 발상이 아직도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이 거래는 또다시 르브론의 성공적인 계약으로 남게 됩니다. FSG를 통해 다양한 광고 수익을 거뒀음은 물론 리버풀의 가치는 2018년 말의 인수 비용의 약 4배에 해당하는 19억 달러로 평가받습니다. 르브론도 약 3천만 달러의 차익을 거둔 셈입니다. 맥도날드는 르브론과 10년 동안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 후 맥도날드는 4년 연장에 1,500만 달러를 제시합니다. 1년에 얼마 되지 않는 시간만 광고를 찍고 받는 금액으로는 상당한 액수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현금보다는 지분 확보에 관심이 높아진 르브론은 블레이즈 피자라는 스타트업 프랜차이즈 회사의 앰버서더가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앰버서더는 광고 모델보다 브랜드를 노출하는데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적습니다. 또한 블레이드 피자의 해외 진출이 성공하면 르브론은 비치들의 리버풀 FC를 투자했을 때만큼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르브론 제임스가 모든 사업을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당장 유명하고도 가까운 예만 봐도 최근에 르브론 제임스가 직접 출연했던 스페이스 잼2는 1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여 1억 6천만 달러의 매출에 그쳤습니다.
르브론 최고의 흑역사 더 디시전은 르브론이 그동안 쌓아놓은 많은 것들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처럼 르브론 제임스가 펼치고 있는 미디어 사업 분야는 아직 대박을 거두지 못한 만큼 갈 길이 꽤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치열하고 살인적인 스케줄에 NBA에서 극한의 자기 관리를 하면서도 각종 사업에 뛰어들어 부를 창출하는 르브론의 영리함과 근면함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빈민가 출신 흑인 운동선수와 그의 친구들로 구성된 파트너라는 인종적인 편견도 극복해야 했습니다. 또한 진실성을 토대로 현재보다는 미래 가치를 바라보고 뛰어드는 그의 사업 수단은 일반 투자자, 사업가들에게도 충분한 기감이 됩니다. 르브론의 선배격인 마이클 조던은 자신의 잠재적인 고객이 등을 돌리지 않도록 최대한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노출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르브론의 부의 창출 방식은 대인플루언서의 시대에 걸맞게 최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자선 활동을 펼칩니다. 이러한 르브론의 방식 때문에 향후 그가 미국의 대통령 혹은 유력 정치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전망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과연 르브론은 위대한 농구 선수를 넘어서 어느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나원장TV를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